네,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같이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전부 다 같이, 2형식과 3형식 구분하고, 4형식과 5형식 구분하고, 우리 형식이 뭐였는지, 그리고 명사, 형용사, 부사에 관해서 간단히 배워봤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명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저번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절이 있는데 이렇게 갈수록 길어진다고 했죠. 길어진다. 그래서 영어가 복잡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어, 이게 이제 명사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 버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명사 버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시면 일단 명사구, 영어로는 이제 phrase라고 합니다. phrase라고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자, 첫 번째 명사구에 어떤 게 있냐?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투부정사랑 동명사. 이름은 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정상적인 이 또 중학교 생활 했으면 이거 전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보시면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함은 투부정사가 명사 자리에 쓰인 경우이다. 줄기세포가 머리로 가면은 뭐 이제 뇌가 되고, 뭐 배로 가면 내장이 되듯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명사 자리가 어느 자리냐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아래를 보시면 여기 명사 자리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즉, 여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돼 있는데, 당연히, 당연히 누가 봐도 여기는 이제 다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동사는 무조건 동사지. 그러면 명사는 일단 무조건 명사는 주어 자리. 주어는 다 무조건 명사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이 목적어 자리도 다 명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어 시리즈, 주격 보어라든지 아니면 목적격 보어. 얘네도 이제 명사가 들어가는데 얘네는 옵션이 있죠. 명사일 수도 있지만 형용사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명사 아니면 형용사. 얘도 마찬가지죠. 명사 아니면 형용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 자리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투부정사가 있다면 얘는 이제 명사로 쓰인 거다. 왜냐면 투부정사는 애초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이름인데 이게 뭔 뜻이냐? 이 부가 아닐 부자예요. 이 정은 정하다 이런 거야. 정하다. 이 사는 품사 말하는 거예요. 품사. 즉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몇 개 중에 하나냐? 명사가 되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되거나 아니면 부사가 되거나 셋 중에 하나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투부정사의 품사가 결정된다는 거죠.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to study English 만 이렇게 적어 놓으면 품사를 모르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 동사 앞에 있는 자리니까 주어 자리죠, 그쵸? 그러니까 주어는 명사밖에 못 들어가니까 얘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데 뭐냐면 영어는 중요한 것이 길면은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긴다는 게 도대체 몇 글자냐는 거죠, 도대체. 어떤 친구들은 뭐 세 글자요, 어떤 친구들은 다섯 글자요 라고 하지만 길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긴다고 하냐면 아까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여기 단어까지는 여기까지는 짧아요. 근데 그게 단어가 뭐 숫자로는 상관이 없어. 뭐 단어가 뭐 100개가 뭉쳐 있어도 상관없는데
이 구나 절의 레벨부터는 길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되게 길다고 해요. 숫자랑 단어 숫자랑 상관없어요. 즉 뭐냐면 얘가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잖아요. 투부정사. 얘를 투부정사 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응? 투부정사 구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길다고 한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구랑 절의 그 정의를 했었을 텐데 다시 한번 그렇죠. 다시 한번 복잡해지면 아니 복잡해지면 아침이라 제정신이 아니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자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단어인 거고요. 구는 두 개 단어 이상이 모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절은 오히려 더 쉽죠. 그냥 주어 동사를 다 갖춘 문장. 즉 만약에 이 구라는 게 아무리 명형부의 역할을 해줘도 주어 동사를 다 갖추고 있어. 그러면 얘는 주어딱 껴는 구라고 안 부르고 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절도 뭐 명형부의 역할을 하죠. 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 동사를 다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어, 원래는 이게 주어였다고 쳐봅시다. 이 부분이. 근데 여기서 이런 문장이 있죠. 아니다. 여기서 봅시다. 자, 주어가 얘입니다. To study English is exciting.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영어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흥분되는 일이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믿고 다시 한번 보시면 얘가 주어잖아요. 근데 얘가 길다 그랬죠. 그죠? 왜? 구니까 구. 구니까 그죠? 이럴 때 영어에서는 너무 주어가 길다라고 판단하고 중요한 영어에서는 이제 명사가 짱이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정보가 이렇게 길어? 그러면 일단은 아무거나 적어놓고 보자 해서 it이라는 애를 써줍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또 막 뜻이 똑같다고 이런 걸로 적으면 또 큰일 나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 뒤로 적어놔. 요래 놓고 이제 얘를 마지막에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뭐라고 하냐? 얘를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제 설정을 좀 해야겠다. 파란색이 있으니까 연두색. 자, 얘를 가주어라고 합니다. 가짜 주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를 진짜 주어라고 해서 진주어라고 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났더니, 누가 영어 공부를 하는지라는 거는 쓸 수가 없잖아. 왜냐면, 잘 봐요. 이 to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그 주어를 못 써주잖아. 그치? 누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즐겁다. 이거를, 정보를 나타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뭘 합니까? 여기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예를 들어서 for us.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의미상 주어라고 해요. 뭐냐, 진짜 주어는 아니지. 왜? 진짜 주어는 진주어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미상 이 study English를 하는 이 행위 자체를 하는 그 주어라고 해서 이 의미상으로만 주어다 해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는 즐거운데 이 뭐야?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근데 누가 하는 거야? For us.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for를 써준다. 그 다음에 목적격을 써준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다시 돌아와서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고 몇 글자면 긴 걸까? 몇 글자면 긴 거였죠? 구나 절이면 길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명사 구. 동사였던 것에 ing를 붙여서 명사가 된 것이다. 예를 들면은 얘가 주어져. I, 그다음에 forgot. 얘가 동사고. 얘가 이제 목적어인데 예를 들어서 eating이 없었다고 쳐봐 이게. 그래도 똑같다는 거지. 이 주어 동사 목적어인 이 틀에 봤을 때 나는 저녁을 까먹었어. 근데 이 eating을 써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저녁 먹는 것을 까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것 이렇게 끝나면 이거 명사거든. 다 알고 있죠. 그죠? 용도는. 그래서 나는 먹었던 것을 까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참고로 동명사는 가주어진 주어를 안 써줍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이런 표현. 뭐뭐 해도 소용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인데 it is no use 한 다음에 crying over spilled milk 뭡니까? 이 쏟아진 그 우유에 그러니까 우유 쏟아놓고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가주어고요. 얘가 진자주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게 no use 소용이 없다. 그래서 동명사는 가주어 진주어를 안 쓰는데 얘가 이제 유일한 예외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명사 자리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목적보호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는 형용사로 쓰인 거다. 요거는 그냥 일단 외워두세요, 일단. 우리가 이런 거를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형식에서 목적보호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는 형용사로 쓰인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allow. allow는 대표적인 이제 오형식 동사입니다. I allow you to eat.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자, 나는 너 저녁 먹는 거를 허용해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응? 응? 네, 여기 있구나. 네, 죄송. 여기서 보시면, 얘가 주어잖아요. 그쵸? 다음에 누가 봐도 얘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 보어예요. 당연히 이 목적 보어 자리에 목적 보어는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 아니면은 더 중요한 거 먼저 씁시다. 명사 아니면은 이제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 나는 네가 저녁 먹는 것을 허락해줬다. 허락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제 명사적 용법인 것 같다는 거지, 투부정사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용사라는 겁니다, 형용사. 엥? 근데 이렇게 겉에도 해석이 이상할 게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목적 보호라는 거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즉, 얘네 사이에 는 관계가 성립하는 거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이게 성립이 돼야 되지. 너가, 너가 저녁 먹는 것이야? 말이 안 되잖아. 네가 저녁 먹는 머신이냐고, 기계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무조건 그냥 투부정사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쓰이는 그 투부정사는 그냥 무조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뭐 이걸 물어보는 시험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히 이렇게 그냥 배경 지식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불안하지 이거? 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드네요. 깜짝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 풀어보시고요. 여기 좀 더 작게 해줘야겠다. 네.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시고 같이 해설을 해봅시다. 네, 준비. 저는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준비, 시작.
땡! 다 푸셨죠, 그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명사 구가 쓰인 문장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I want you. 나는 원한다. 목적어에게 to pay attention 하는 것을 라고 얘는 명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명사 구잖아요. 그쵸? 예, 정답.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to가 있는데 쌤, 얘는 뭡니까? 얘는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얘는 전치사예요. 왜? 뒤에 동사 안 나오고 명사 나왔잖아. 그쵸? 뒤에 명사 나오면 얘는 전치사 투입니다. 다음, 2번. 나는 고마워할 거다. 너의 즉각적인 그런, 뭡니까? 이 집중에. 근데 여기서 얘는 주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어입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문장이.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To solve this matter. 뭐 하는 겁니까? 얘를 꾸며주고 있죠. 집중력은 집중력인데 어떤 집중력? 이 문제를 풀 만한 그런 풀 수 있는 집중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 형용사고요, 형용사고. 자, 그 다음에 그는 뭐 멈췄는데 in a while to turn his head about. 뭡니까? 그의 이제 머리를 이렇게 도리도리 하려고 이제 돌렸다는 거죠. 그렇죠? 뭐 하면서 sniffing deeply. 굉장히 깊게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to turn은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뭡니까? 예, 부사적 용법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 문장이 끝났는데 콤마 찍고 그냥 명사 하나 딸랑 나온다고? 이게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분사구문이라는 애인데 얘는 이제 부사 파트에서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결론은 얘도 아니다. 얘는 분사구문이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시작했는데 얘가 아니 도대체 이 십자가 표시 어떻게 하면 안 나올 수가 있지? 이거 진짜 돌아버리겠네. 자, 나는 시작했는데 뭐를 시작했냐면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얘가 싹 다 목적어입니다. 아니, 쌤, 왜 이렇게 목적어가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목적어 안에, 음, 내가 말했잖아요. 이 realize라는 동사가 후가 붙어가지고, 이제, 명사 구가 되는데, 이 realize는 또 나름의 또 사명식 타동사야. 그러니까 이 realize에 대한 목적어가 대절로 이렇게 또 붙은 거예요. That this giant animal was spelling me. 라고 또 붙은 거야, 이게 목적어가. 사실 얘는 이제 it 같은 걸로 또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냥 it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부정사 구가 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정답. 자, 그 다음에 그 곰의 목적. 그게 주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고, 그게 뭐였냐? To find meat to eat. 먹을 만한, 얘는 이제 형용사 용법으로 쓰였죠, 그죠? 먹을 만한 고기를 찾는 것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명사구, 투부정사 명사구겠죠, 그죠? 얘도 정답. 다 이해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려워. 근데 for 한 다음에 뭐야 이게? for 한 다음에 any of us라고 해서 의미상의 주어가 나온 것 같아. 그럼 얘가 이제 진짜 주어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진짜 주어죠, 그쵸? 근데 진주어는 명사조용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정답. 보시면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해서 한번 끊어주고 이 일정한 그 집중력의 레벨을 유지하는 것 throughout 뭘 통해서 우리의 뭐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날 동안에 어, 우리의 그 작업 날 동안에 그 일정한 레벨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 누구한테라도.
그쵸? 그래서 저것도 투부정사가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They are dangerous to children playing there. 자, 여기서는 they are dangerous. 걔네들은 이제 위험하다. 뭐 하기에? To the children playing there. 그것들은 이제 위험한데, 애기들한테 위험하다. 뭐가 애게. 거기다가 to 다음에 이제 명사 쓰였잖아요. 그럼 이 ing는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동명사가 아니죠.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럼 얘는 이제 이 ing는 쌤 동명사가 아니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예? 그건 안 알려줬잖아요. 얘는 이제 형용사 파트에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가 주어져, 그쵸? 오늘날 work at jobs there, 엥? Today, work at jobs they hate. 아, 걔네들이 오늘날 일을 하는데 어디서 일을 하냐면 일자리에서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일자리입니까? 걔네가 싫어하는. 아니, 근데 이거를 왜 걔네가 싫어하는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서? 만들면서 things, 어떤 것들을 여기서도 things 어떤 것들 they have no love for 걔네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걔네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면서 여기서도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대시 생략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파트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여기서 명사구는 안 쓰였죠. 얘는 또 뭡니까? 분사구문이라 했는데 아까 말했죠? 얘는 부사 파트에서 얘기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지금 명사 파트 하고 있잖아요. 요거 하고 요거 하면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좀만 파이팅 하시고. 그래서 8번도 X. 자, 그 다음에 skillful learners. 일 잘하는 애들은 알고 있는데 that 이하를 알고 있어요. that 이하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putting. 여기서부터 대시 이제 접속사 대시니까 주어 동사가 시작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주어 자리에 ing가 있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는 게 one work for every class. 모든 뭡니까? 모든 이제 그 계층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가 이제 주어 자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다음에 여기가 동사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다. 그래서 9번은 동명사로 쓰인 거죠. 자, 마지막 that this is achieved. 이게 달성되어졌는데 by는 누가 봐도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명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가 그래서 동명사다. 그래서 10번도 쓰인 겁니다. 자, 다들 맞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명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두 페이지만 하면은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움직였네, 이게 움직였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필기도 갑자기 어, 이상해졌네. 근데 어쨌든 녹화가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이게 어떻게 하면 안 움직일 수가 있지? 하여튼 최대한 안 움직이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명사절입니다. 자, 절은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주어 플러스 동사 갖춘 거. 자, 명사절은 뭐냐? 문장 앞에 that을 붙이면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의 문장이 어? 큰일 날 뻔했네. 문장이 아니라 문장 앞에 that을 붙이면 문장이 되는 게 아니지. 제정신이 아니죠. 그쵸?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명사가 되는 거. 자, 보시면 You are a student. 얘는 이제 문장이죠. 누가 봐도. 그렇지만 앞에 대시 붙어주면은 네가 학생이라는 것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I가 주어고 no가 동사고 that you are a student. 네가 학생이라는 것. 이게 싹 다 목적어인데 왜 여기에 괄호가 돼 있냐? 대시 목적어로 올 경우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즉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경우에는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안 쓰고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I know you are a student.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번에는 똑같은 that you are student가 주어 자리로 쓰였죠. 그죠? 아니, 아까 전에 단어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 구고, 그 다음에 절이라고 했는데, 구도 주어 자리에 오면은 길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긴 절은 당연히 더 길겠죠. 그래서 무조건 뭘로 해줘요? 가주어 it이랑 진주어 that이랑 써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것도 뒤로 빼줘서 It is unbelievable that you are a student 이렇게 바꿔줘요. 근데 내가 지금 약간 무조건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그냥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가끔 한 얼마 정도 가끔이냐 하면 2% 거의 98%가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냅두면 틀린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냥 왜냐면 이제 수능 지문이라든지 다른 영어 보시다 보면 이대로 냅둔 경우를 언젠가 발견하실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명사절로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that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절이라고 해서 where, how, why, when, what, who 이런 것들이 문장 앞에 의문사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주고 법문용으로는 간접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딩 때 이거 겁나 외웠잖아. 간접의문문 어순에서 의, 주, 동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게 왜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뭐에 관해서 배우는 건데, 문장을 명사화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 그 어떻게 한다 그랬어?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 접속사 붙여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접속사 중에 의문사도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 뭐야, 문장이어야 되니까 주어 동사 어순이어야겠지. 그 앞에 이제 의문사가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의주동이죠,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의주동을 외우는 것도 사실은 체력 낭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어. 나는 wonder. 궁금해. Where you live. 네가 어디에 사는지. 이것도 명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지자로 끝나면은 또 명사예요. 그래서 삼형식입니다. 삼형식. 역시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죠? 왜냐면 live 다음에 뭔가 더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지만 live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대로가 완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how you solve the problem. 네가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는지는 그 방법은 creative, 창의적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도 얘가 기니까 뒤로 빼주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의문사는 that과 달리 주어가 길어도 가주어로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의문사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아니, 그럼 that은 안 중요합니까? 네. 왜요? that은 그냥 단순히 것이라는 정보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빼주지 않는 경우가 얘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this is why. 이것이 이유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이다.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이다. 여기서도 why I love you.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다 명사다. 보어다, 보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자, 그 다음에 when he will come. 그가 언제 올 것인지, 그가 언제 올 것인지, 이 부분도 뭡니까? 이 부분도 이제 명사죠, 그쵸? 주어니까. 그게 not sure. 뭡니까? 확실하지 않다. 와, 또 무섭다, 이것도. 이거, 큰일 났다. 아니,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필기가 되셨을 테니까 내려갈게요. 자, 근데 what이나 who절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했는데 이 완전이냐 아니면은 이 불완전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완전하다는 얘기는 이제 주어 동사를 이제 다 갖추고 있는 혹은 형식에 따라서 뭐 목적, 삼형식이면 목적어도 갖추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가르는 기준이 이 기준이 단순 접속사이냐 아니면 관계대명사냐. 왜냐면 접속사 대도 있고 관계대명사 대도 있잖아요. 요거를 가르는 기준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우리 항상 불합물이 나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시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의문사 중에서도 what이나 이제 who는 아까 전에 했던 이런 why라든지 when이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다르게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냥 단순 의문만 봐서 생각을 해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너 그거 어떻게 했어? 이러면 우리 어떻게 물어봐요? How did you do that?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you 주어고 do 동사고 that 목적어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근데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볼게. Who? You? 라고 물어보면 이 who라는 의문사 자체가 are you? 지금 뭡니까? 이거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주어랑 동사밖에 없는데. 아니면은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또 물어볼게요.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what 이거 제끼고 are you doing 한 다음에 이 do에 대한 목적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성상 이 자체가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what woman want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선생님 이게 불완전한 거니까 이게 접속사가 아니지 않느냐. 얘네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거죠. what이랑 who는. 그래서 얘도 얘 주어고요. 그 다음에 is love.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 다음에 I don't know who you are. 얘도 마찬가지. who도 여기 자체가 다 목적어죠. 그쵸? 그래서 I don't know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얘도 뭡니까? 삼형식. 자, 그 다음에 아직 관계대명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만 일단 알고 넘어가면 좋은데 특히 왓절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이라고도 부른다. 즉 왓은 뭡니까? 좀 약간 이중인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 왓 자체가 관계대명사 왓으로 봐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의문사 왓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의문 접속사 왓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쌤, 우리 말했잖아요.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없는데 어떻게 얘네 둘이 같은 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말했죠. 그죠? 유일하게 왓은 의문사 중에서 좀 특이한 애라서 여기서도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당연히 이게 똑같아야 되겠지. 이게 두 개 같은 애인데. 그죠?
자, 그럼 이 관점이 두 개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는 그 관계대명사까지 이제 배우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you are a boy is not important. 네가 남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자체가 이제 뭡니까? 명사잖아요. 그렇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다 쓰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얘는 부사절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Whether it rains or not. 그 비가 오는지 아닌지는 아니든지 는이 아니라 뭐뭐 하든지 아니든지 나는 도서관에 갈 거다.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는 뭡니까? 이게 컴마가 찍혀 있잖아요. 그쵸? 얘가 싹 다 부사입니다. 부사.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whether는 어느 절에 있는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있고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가 똑같은 뜻으로 이 if도 쓰입니다. if. 근데 if는 만약에 부사절로 쓰였잖아요. 그럼 뜻이 바뀝니다. 뭐로? 뭐뭐라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뭐라면. whether는 부사여도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아시겠죠? 뭐뭐인지 아닌지라기보다 뭐뭐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모른다. You are a boy or a girl. 네가 남잔지 여잔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if절은 명사절일 때 타동사의 목적어절로만 사용 가능하다. 즉, 뭔 소리냐? whether는 이 목적어 말고 주어절도 그다음에 보어절도 다 가능했는데 if는 이 타동사의 목적어절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절로 오면 안 돼요. 주어절을 이끌면 안 돼요. 왜냐면 가정법이랑 헷갈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있어야 돼요. 자, 마찬가지 부사절로도 쓸 수 있다. 그럴 때는 만약이란 뜻이다. 자, 그다음에 그 외 그냥 how 말고 how long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 how 다음에는 이 형용사가 같이 딸려 나오면은 그냥 이 자체를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가 얼마나 오래 영어 공부했는지는 가장 중요한 거야.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문장상. 그래서 이 how long까지를 같이 그냥 의문사로 봐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의문사 중에서 이제 which도 있죠. which. 얘는 이제 어떤 이런 뜻이잖아. 어떤 아파트에 네가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되게 민감한 문제죠. 그렇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고로 이 의문사 위치 앞에는 이 전치사 인이 앞으로 딸려 나올 수가 있어서 위치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형용사 파트에서 그 관계 부사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에는 원래 물음표가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자, 보세요. Did you ask why he couldn't love you? 그가 너를 왜 사랑할 수 없는지 물어는 봤니? 라는 건데 사실 간접 의문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물음표가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물음표는 그럼 왜 들어가냐? Did you ask라는 진짜 찐 의문문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의문문 안에 간접 의문문이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로 Did she understand? 라는 이 의문문 안에 What was talking about? 이라는 뭐를 말하고 있었는지 라는 게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보면 물음표가 없는 게 맞는데 얘네 그 밖을 구성하고 있는 의문문에서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그죠?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명사절이 쓰인 문장을 고르시오. 풀어보세요. 저는 물 한 모금만 더 먹고 오겠습니다. 자, 다 푸셨죠? 다 푸셨을 거라고 믿고 자, 그럼 오늘의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빠르게. 자, 봤을 때 명사절이 쓰인 문장을 골라라.
나는 관찰을 했는데 that 이하를 관찰을 했다. 그 키드 존이 is in need of repairs. 뭡니까? 그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관측했다. 삼형식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어는 명사밖에 안 된다 했죠? 정답.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 기술이라는 게 만들었는데 many new jobs. 굉장히 많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냈어. 근데 어떤 일자리 that are certainly dangerous. 위험한 일자리. 얘는 지금 수식이잖아, 수식. 즉 형용사잖아. 형용사 역할 하잖아요.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시에요. 그러고 봤더니 완전한 문장도 아니야. 주어도 없어. 그렇죠. 그렇죠. 얘는 문장에 대시 붙은 경우가 아니죠. 왜냐면 저 여기가 문장이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탈락. 자, 그 다음에 the danger, 그 위험은 is that 이하인데 one day you look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여기가 보어 자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one day 이건 필요 없고 you가 주어고 look around 동사고 and realize 그리고 병렬 구조로 되어 있고 realize 동사 있고 you are so deep in this 어쩌고저쩌고 목적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 절이 확실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있습니다. 자, 이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하나씩 더 나와야 되는데 일단 you look 나와가지고 하나가 더 나왔죠. 근데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나올 수 있죠. 근데 realize는 이제 여기 you가 생략돼 있는 거니까 주어 동사가 다 나왔다고 쳤어.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또 you 아래 또 나오냐 이거지. 그럼 왜 그래요? 여기 대시 생략돼 있으니까. 그 대신 뭔데?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요. 왜 생략됐어? 이건 된다니까 생략이. 아까 전에 외우라 그랬죠? 그거 줄까?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필기가 개판됐네. 자, 여기 있죠. 대절이 목적어절로 올 경우 그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적혀있죠, 여기. 자, 요런 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장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nd it's a situation. 어떤 situation이니까 뭡니까? 어떤 상황인데 that 어떤 상황이냐? Many working people worry 걱정을 하는데 they are in now. 걔네가 어, 그 상황에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걔네가 처해 있는 어떤 그 걱정 잠시만 뭐야 왜 이렇게 꼬여? And it's a situation 상황인데 내가 어떤 상황이냐? 많은 작업자들이 worry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여기 같이 꾸며주네 지금. 그게 또 어떤 상황인데 they are in now. 걔네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얘는 이 situation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worry 다음에 뭘 걱정하는지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they are in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situation은 수식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달라. 그리고 내가 얘기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는 좀 특이한 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 게 자명하잖아요. 그쵸? 당연하잖아요. 자명 내가 약간 꽂혀있는 단어인데 하여튼 당연하잖아요. 그쵸? 이 명사를 전문용어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목적어랑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There are some tasks 어떤 업무들이 있는데 that 어떤 업무냐면은 you can only set about 다음에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그리고 이 if는 if you have a significant 여기서 사실은 목적어 나오고 끝났잖아. 그러니까 뭐뭐라면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명사 전이 아닌 거지. 그래서 얘도 탈락. 그다음에 6번. 자, people differ.
사람들이 다른데 in 어디에서 다르냐? 얘는 벌써 하고 나오자마자 느낌 빡 와야지. 왜? 얘는 전치사야.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줘야 된다 그랬어. How quickly they can reset their biological clocks to overcome jet lag라고 했으니까 얘는 싹 다 뭡니까? 명사절이어야 되겠지. 명사여야 되는데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명사절인 거죠. 자, 사람들은 differ 좀 다른데 어디에서 다르냐? 얼마나 빠르게 걔네들이 재설정을 할 수 있는지 걔네들이 생체 시계를 to overcome jet lag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에 다르다. 명사절 맞죠? 6번은 맞는 거네요. 얘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it was also found that 그게 밝혀졌는데 볼 필요가 있네, 쏘리. 그게 뭐냐면 이 that those students who expected the lecture to be warm tended to interact with him more 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쵸? 이게 너무 길다 이거야. 그래서 이시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주어 자리에 들어간 대시니까 당연히 명사절 대시죠. 자, 그 다음에 8번 The most noticeable human characteristic projected onto animal. 요거 자체가 이 캐릭터리스틱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전문 용어로 과거분사라고 합니다. 과거분사라고 하는데 얘는 또 형용사 파트에서 자세히 하고 어쨌든 가장 알아차릴 만한 눈에 띄는 인간의 특징 projected onto animal 동물에게 투영된 그런 인간의 특징은 is that 이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얘는 보어 자리에 특히 명사절로 쓰인 명사절이죠. 그쵸? 뭔가 한번 봅시다. They can talk in human language. 걔네들이 어, 인간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막 동물 캐릭터 막 포켓몬스터라고 해볼게. 이게 뭐지 이게? 메타몽이라고 합시다. 메타몽 한국말 하잖아요. 그쵸? 그거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9번. In fact, 사실은 it was equally essential to deliver products that customers actually wante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이 대시 뭡니까? 이 프로덕트를 꾸며주고 있는 관대 대시죠. 그쵸? 그러고 보니까 customers actually wanted 다음에 저거가 빠져있잖아. 못 관대네요. 못 관대. 그러니까 이거 안 써줘도 되는 거지. 아, 이것도 나중에 알려줄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거든. 하여튼 얘는 탈락. 왜? 이거 형용사절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용사절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when. when이니까 이거 설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을 노리는 거냐라고 했지만 컴마가 있죠. 그죠? 이거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생각해봐. 명사절이라고 그냥 우겨볼게. 그러면 명사가 있고 딸랑 있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고?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나는 배를 좋아해. 이렇다고? 말이 안 되잖아. 자, 해석을 할 때도 명사절일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석됐냐면 뭐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언제 뭐뭐 하는지 이렇게 되는데 부사절일 때는 해석도 바뀌어요. 어떨 때? 뭐뭐 때 이렇게 바뀝니다. 보시면 the conflict 그 충돌이죠. 갈등이죠. arises. That is the hear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다 뭡니까? 갈등을 꾸며주고 있죠.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런 갈등이 발생할 때가 뭘 꾸며줘? 뒤에 나온 문장 전체를 꾸며주니까 문장 꾸며주니까 부사 맞죠? 부사절이에요. We will be praying for a different outcome. 우리는 뭐 다른 결과를 기대할 거다. 그래서 얘는 탈락. 네.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명사절을 마쳤고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나는 감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는 물론 이게
뭐 이게 명사절이네, 형용사절이네, 부사절이네,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자, 내신에서는 중요합니다. 내신에서는. 왜? 어법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 서술형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알맞은 분사를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문장이 짧잖아요, 얘는. 이런 거야 뭐 되게 쉽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해야 돼. 얘도 좀 쉬운데, 자, 얘를 한번 볼게요. 강가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봤다. 이거 영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판단이 서야 된다고요. 아이를 얘가 목적어고 봤다. 그리고 얘가 주어다. 그렇죠? 근데 아이는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 강가에서 울고 있는 아이다. 얘는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치? 근데 그 형용사 안에 강가에서 울고 있다. 동사도 또 들어갔구나. 아, 이거 관계대명사로 이 아이를 꾸며줘야겠구나. 이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략이 서야 된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다시 재배치시키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이게 되려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아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짧게 할 거라서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요것만 더 하면은 이제 바로 그냥 내신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몇 시간만 투자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고, 네, 나머지 시간은 또 조만간 또 봅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뿅!